안녕하십니까, 도광수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본질, 공리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공리체계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제 거도 있지만 유명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학은 공리체계 하에서 만들어진 연역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요 추천드리니까 수학적으로는 점이 아니라 제법 큰 한번 꼭 보도록 합니다. 수학은 공리체계 하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독립선언문도 수학과 같은 연역적 공리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의 연역적 공리체계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면 처음에 힘들지만 수학이 확실히 즐거워질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그렇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영상 도형이 보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 공리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순서 크게 어떻게 할 거냐면 집합과 명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수랑 그다음 순서 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집합과 명제, 우리 많이 아니까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집합의 뜻, 우리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으로서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집합,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모임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집합의 원소 A가 라지 A의 원소일 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며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소가 아니면 삼지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그으면 됩니다. 집합의 상등이라는 것은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같다라고 하고 같지 않을 때는 이 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분 집합일 때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A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합집합 잘 아실 거고 교집합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적어도 A, B에 각각 속하는 그러니까 5월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AND에 대한 개념입니다. 교집합은 그죠? 차집합은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A 빼기 B 그래서 U가 전체 집합일 때는 여집합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명제 true, false, 참, 거짓 중에서 어떤 한 경우이든 동시에 양쪽은 아닌 서술 주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명제와 부정 아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 치시고 T4이면 true, false면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and는 우리 그 논리 곱 기호를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P도 true고 Q도 true일 때만이 true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 개라도 false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and 명제에 대해서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고 and 5월은 한 개만 성립해도 되죠. 키가 크거나 잘생겼다. 5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만 true가 있으면 됩니다. true가 있죠. TT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 T가 되는 거고 둘 다 false면 당연히 fals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쉬우실 거고 이면에 대한 논리 곱은 논리 테이블은 그렇습니다. 수학에서는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결론에 관계없이 결론에 찬 것이 관계없이 true의 명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true고 결론도 true일 때는 당연히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딱 한 개만이 false가 되는데요. 가정이 true고 결론이 false일 때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소하시기 때문에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읽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기호로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P이면 Q이다의 부정명제고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전체 부정은 뭐냐면 학생들마다 질문하면 P이면 Q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P이면 Q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헷갈려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는데 P이고 not Q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의 전체 명제의 부정은 그냥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니디 문제에서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그렇습니다. P가 TTFFF, 그다음 Q가 TFTF면 결국 모든 케이스를 지금 다 나눠놨고 요 라인 같은 라인에 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건데 우리 아까 방금 봤던 4번에 의하면 가정이 false면 다 true true였고 그 다음에 TT일 땐 T였죠. 그 다음에 TF일 때 결론은 F일 때만이 F였으니까 여기 썼고 그대로 얘 부정이니까 얘 반대로 다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P는 애초에 이 있는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붙여놓고 나 Q는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T일 때는 F, T, F, T 됐죠? 그러면 end니까 이제 end 결합자를 써야 되니까 end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 둘 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true일 때니까 요때만이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있기 때문에 그죠? FFF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음영 부분만 딱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라인별로 FT, FF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항진 명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명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지창 합동 기호를 쓰고 이거는 이제 동치인 명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P이면 Q이다 이 부정은 P이고 나 Q입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고1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한정기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이것도 대체로 토론을 진행할 때 미리 염두에 둔 성질을 지닌 것의 모임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집합은 사실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전체 집합을 감안할 때 전체 집합의 모든 x에 대해서 x는 죽기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표현 전체 집합의 모든 x에 대해서를 전칭 기호라고 전체를 칭한다 해서 그래서 all a를 거꾸로 위아래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x는 죽기 마련이다라는 주장은 다름 아닌 x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x는 죽는다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명제로 px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의 명제를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인 용어로 문법답게 추약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 all 기호의 a를 상하 대칭한 기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 어느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녀석에 대한 전체 집합도 인류죠. 이런 전체 집합을 염두에 둘 때 죽기 마련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존재한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x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px다 px가 우리가 x는 죽는다라는 명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존재한다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exist 이의 좌우를 대칭한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호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을 설명할 때 뭐 사이값 정리니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 정리 이런 것도 임의의 AB에 대해서 AB 사이에 있는 모든 R에 대해서 FC가 R을 만족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임의랑 적당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가 존재기호 이걸 모두 다 어떤 대상을 한정해 준 데서 한정기호라고 통칭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교 과정의 교과서에서도 나오죠. 부정 규칙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우리 요새 BTS가 인기가 많으니까 모든 사람은 BTS를 사랑한다라는 명제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BTS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명제를 전체적으로 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어떻게 대답하냐면 모든 사람은 BTS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BTS를 좋아한다라는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BTS를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사실은 그러면 제가 만약에 BTS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저 하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저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BTS를 좋아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명제의 부정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BTS를 싫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이 BTS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만 해도 이 명제의 부정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x인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결국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얘를 표현하면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px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어떤 x가 존재해서 px가 아니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럼 비슷하게 어떤 x가 있어서 px이다. 이 전체 부정은 결국은 적당한 x라는 전체 집합에 대해서 px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x는 아니다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체 집합 U의 임의원수 x에 대한 명지함수 px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한정기호의 부정 규칙이라고 아예 규칙화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원래는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거고 전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BTS를 사랑한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BTS를 사랑하지 않는다. 한 명 이상 존재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BTS를 사랑한다의 부정은 모든 사람이 BTS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기류법 원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교과서에 제가 이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지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맞기는 맞지만 엄격하게는 기류법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수학을 이렇게 바꾸냐 하겠지만 이게 좀 더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 수학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기류법 원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명제 P를 제가 보이고 싶어요. 제가 쇼하고 싶은 명제인데 얘가 true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전체 따라가 볼게요. 일단 원 명제를 부정 not P를 합니다. 얘가 뭔지는 몰라요. true, false는 뭔지는. 그래서 얘가 T이냐 false이냐 우리 찾고 싶은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막 그 논리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참인 논증을 계속 이제 이 참일 때 우리 쓰기로 했잖아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진행을 하다가 뭐 어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랑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다. 이렇게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R과 나달이 동시에 이 AND 기호를 했죠. 동시에 이렇게 모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하게 되면은 이 R이란 게 T면 얘가 false가 되는 거고 얘가 false면 얘가 T가 되는 거니까 AND 결합자로 따지면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되니까 무조건 false가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그 R and not R은 R의 그 진위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contradiction,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증명을 그냥 끝낸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면은 사실은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true인 상태로 계속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는 지금 true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이 진리값은 잠깐 지워볼게요. 이 나피가 뭐이냐가 지금 궁금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면에 대한 지금 진리값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지금 false가 나 있고 가는 방향이 true가 돼 있을 때 우리 4번 아까 전에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에 대한 테이블. 자,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결론이 false고 R and not R로서 결론이 false인 거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얘가 결론이라 하죠. 얘가 가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이 true인 상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맞죠? 그러면 결국은 가정이 뭐가 되냐면 false가 나온다. 요 라인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따라서가 false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결론이 false고 가는 방향이 true가 됐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not P라는 전체 명제의 진리값은 뭐가 되냐면 false가 되는 거죠. 가정이 false일 때 true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정의 처리에 의해서 이 P라는 원명제는 true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증명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모순이다 이렇게 끝내고 그냥 증명을 막 끝낸다는 거예요. 뭐 문제집이라든가 교과서 보면은 루띠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하면 루띠가 유리수이라고 하자 해서 막 뭐 전개를 하다가 모순이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끝내잖아요. 그 원리가 사실은 이 기류법의 원리인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나타나서 false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 계속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true인 상황을 살폈더니 원래 명제를 부정했던 명제가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원명제는 true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게 기류법의 실질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수 체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유클리드 5공준도 5개의 공준만 가지고 23개의 정의 내리고 요것만 가지고 400 몇 개의 정리들을 쫙 설명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독립선언문도 마찬가지고 법체계도 마찬가지고 인문학, 사회학 관계없이 수학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체계들, 학문 체계는 이렇게 공리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을 액시옴, 공리라고 하거든요. 공리 체계는 모든 수학 체계의 근간이고 나아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실수의 공리인데요.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실수 체계는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를 딱 저랑 같이 외우십니다. 실수가 갖는 공통적인 속성을 다 뽑아서 만들어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9가지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의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외우시는데 매년마다 학생들한테 이거를 강조 아닌 강조를 하는 거죠. 따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교항역입니다. 결교항역. 그래서 플러스 결교항역 외우기 쉬워라고. 그다음 곱하기에 대해서 결합, 교환, 항능원, 역원, 결교항역. 이렇게 하면 8개 바로 다 외워지죠. 번호도 다 외워주시고 플러스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 법칙. 그래서 왼쪽은 좌분배, 오른쪽은 우분배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뽑아가지고 얘를 공리화 시킨 거예요. 실수체 공리라고도 하고. 그럼 얘만 가지고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증명할 수 없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실수는 이 실수 전체 집합은 0인 집합, 0 한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할게요. 얘 0만 있어도 이걸 다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수는 0 하나만 들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9가지 법칙을 다 만족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얘들만 사용할 거예요. 이게 수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0과 1의 유일성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0은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 제가 지금 존재 기호를 먼저 썼죠. 이 존재 기호가 먼저 썼다는 것은 뒤에 있는 의미의 실수 관계없이 항상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0이라는 원소가 딱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반의 대표 같은 거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역원이라는 것은 각각이 던져질 때마다 이에 의존해서 마이너스 a라는 반대수가 존재해가지고 플러스를 취했을 때 위에서 정의했던 0이라는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이너스 a의 존재성. 얘는 결국은 a에 종속적으로 의존해서 디펜드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기호적인 순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0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정말로 한 개밖에 없는가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호로. 그래서 걔를 보이기 위해서 1번부터 이야기합니다. A 더하기 B가 이미 A, B에 대해서 A를 만족하게 되면 B는 0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초딩 때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해가지고 소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소거 법칙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 지금 우리가 3번에 의한 이 0이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정리기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얘는 가정이니까 얘를 가정이라고 두고 그렇죠? 가정이라고 두고 한번 가볼게요. 자, B라는 것은 일단 0 플러스 B로 쓸 수 있는데 걔는 왜 그러냐면 플러스 항입니다. 플러스 결교항. 그러니까 얘는 0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0이라는 것은 플러스 역원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결합을 달리 한다는 거 1번이죠. 1번을 사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달리 묶어준 거예요. 근데 가정에 의하면 A 더하기 B는 A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A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랑 A만 남는 것이고 얘는 또 다시 4번에 의해서 0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B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리 체계입니다. 되시겠죠? B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곱에 대한 1의 유일성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가 난제로 0이 아닐 때 우리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가지고 날려버리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정 예대로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B라는 것은 1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7번하고 그 다음 교환 법칙 때문입니다. 사실은 6번도 써야 되는데 6번과 7번에 의해서 b는 1b라고 바꿀 수가 있고 1이라는 것은 a가 0이 아닌 이유로 8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 대신에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곱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 가로를 달리 묶어주면 5번에 의해서 전부 다 이 공리만 딱 쓰는 거예요. 이게 공리체계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가정에서 이 H시당초 AB가 A라고 있기 때문에 얘 대신에 A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다시 8번에 의해서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B가 1이 됐다는 거죠. B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하나밖에 없다. 소거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공리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앞에 건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뭐 맨날 마마는 플러스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요런 거. 요런 게 왜 정말 그런지 혹은 A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방정식의 기본 원리잖아요.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나갈 수가 있을 건데요. 기본적인 것만 몇 개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뺄셈과 나눗셈 정의를 내릴게요. 뺄셈과 나눗셈은 기존의 플러스랑 곱하기로부터 온다는 건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뺄셈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호를 이렇게 쓰고 a 플러스 b의 덧셈 여건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나눗셈은 b가 난제로일 때 a 나누기 b는 이 곱하기 b의 여건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기호는 이렇게 생략,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는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됐죠? 자, 이제 기본 정리 가보겠습니다. 일단 살짝 가렸어요. a 곱하기 0은 0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리고 벡터 공간이나 선대에 넘어가도 선형대수에 넘어가도 이거는 뭐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정리라고 봐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했었던 소거 법칙을 쓸 거거든요. a가 지금 임의로 던져졌기 때문에 a 더하기 a 곱하기 제로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7번 기억하실 겁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1이란 건 항등원이니까 a는 a 곱하기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7번 썼고 그 다음에 9번에 의하면 좌분배 법칙에 의하면 1 더하기 0으로 이렇게 왼쪽에 묶어낼 수 있죠. 좌분배 법칙. 그럼 1 플러스 0은 3번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에 의하면 1 더하기 0은 1이라는 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a이면 a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3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1은 다시 곱셈에 대한 항등원에 의해서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나 1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었던 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에 의하면 캔슬레이션, 이 양쪽에 날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1나 1 캔슬레이션 소거 법칙에 의하면 얘랑 얘가 소거가 가능하죠. 따라서 a 곱하기 0은 0이 된다라고 해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맞불은 마, 그다음 뿔마는 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걸 나 앞이라고 하고 이걸 나 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 앞만 일단 보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얘를 보이기 위해서 얘를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AB라는 게 어차피 실수에 닫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항연산까지 정의는 해야 되지만 AB라는 수의 덧셈 여건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AB의 플러스 여건이 얘임을 보이자. 그러면 AB라는 수의 플러스 여건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와 이 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게임 끝 셋이거든요. 그래서 AB 더하기 우리가 보이고 싶은 이 수를 일단 취해봅니다. 그러면 B라는 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분배 법칙 10번에 9번에 오른쪽이라 해야 되는데 우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놔야겠죠. 근데 아까 여건 덧셈 여건에 의하면 A 더하기 마이너스 A라는 것은 반대수로서 0을 만들어내거든요. 4번에 의하면. 그럼 얘는 곱셈 교환에 의해서 B 곱하기 0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아까 방금 했었던 이 가 보이시죠? 가에 의하면 이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B형은 무조건 0이 돼. 0 곱하면 무조건 어떤 수든 0이 된다 했거든요. 여기 2가가 되는 거죠. 방금 했던. 따라서 지금 이 보시면 AB 더하기 이 수를 했을 때 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주황 색깔 이 네모 박스는 AB의 플러스 여건, 즉 마이너스 AB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공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곱하기 b라는 것은 ab의 덧셈 역언이다 라고 함으로써 증명이 맞춰지는 겁니다. 관점 보이겠어요? 재밌죠? 자, 다 갑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우리 뭐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리 4번 한번 떠올려보시면 덧셈 역언에 의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a는 일단 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a 입장으로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a의 덧셈 역언이 a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덧셈 역언이 a가 된다는 소리니까 바로 그냥 공리 4로 그냥 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 중요합니다. 이제 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는 플러스다. 이거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됐어요. 맨날 궁금했는데 마 a 곱하기 마 b는 자, 나 앞에 보시면 나 앞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a하고 마이너스 b 두 개를 곱하고 그죠? 이 대상이고 얘도 대상인 거거든요. 마이너스를 얘 두 개 곱의 역언으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게 나잖아요. 보이시겠어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뒤 요 부분 초록색으로 해드리면 이 부분 잘 보세요. 집중해서 이 부분에 의하면 결국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찾는 이수 a, b의 마이너스 그쵸? a, b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요 부분이 초록색을 쓰면 요 부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나 뒤 쓴 거고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따라서 다에 의하면 얘는 ab가 된다 했으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ab가 된다 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된 겁니다. 됐죠?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증명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증명이라는 게 천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여러 개니까 수학이 재밌는 거거든요. a의 정의대로 딱 따져서 덧셈 역언이 마이너스 1 곱하기 a임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얘는 7번에 의해서 항등원, 곱셈 항등원으로 1a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우분배 법칙 9번 오른쪽에 의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a 곱하고 그러면 덧셈의 역언에 의해서 4번에 의해서 4번 공리에 의해서 0 곱하기 a가 되는 것이고 얘는 곱셈 교환에 의해서 a 곱하기 0이 되는 것이고 얘는 아까 2가 기억하시죠? 요거요. 중요하다 했는데 0b 정리 a 곱하기 0은 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입장을 볼 수 있냐면 a의 주황색 컵박스가 0이 됐으니까 얘는 a의 덧셈 역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마이너스 a는 얘가 된다. 이렇게 4번에 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앞에 거 쓰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오른쪽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등호라는 거는 반사대칭 추이, 리플렉시브, 심메트릭, 트랜스티브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릴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a라는 것은 자, 이나 앞 한번 볼까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앞에 있는 것은 밖으로 빠지는 거죠. a, b의 전체 역언으로. 그래서 얘는 1a의 전체 역언으로 본 거예요. 나 앞에. 자, 그런데 1a는 7번에 의하면 a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바로 게임 셋이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수학이죠. 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외우고 있을 겁니다. 중학생들. 근데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3가에 의하면 3가는 방금 위에서 했잖아요. 위에 있는 걸 잘 써먹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니까 얘를 a 더하기 b 대상으로 보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쓴 거고. 그러면 얘는 9번에 좌 분배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분배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니까 딱 쓴 거예요. 다시 거꾸로 3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됐죠? 거꾸로 3가를 적용하면 얘는 또다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증명이 완료가 됐죠. 재밌죠? 자,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1다1 1다1에 의하면 1다1은 뭐냐면 뺄셈 정의죠. 뺄셈 정의 1다1 뺄셈 정의로 가는 겁니다. 뺄셈 정의에서 a 플러스 b 더하기 c의 덧셈 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자, 근데 얘는 방금 위에서 했었던 3나 이거 보이십니까? 얘에 의해서 마b 더하기 마c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에 의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시 뺄셈 정의로 돌려버리면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는 또 마이너스 c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테이블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우법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암기를 시키지만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는 P이면 Q에 대한 진리표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false면 결론에 관계없이 항상 true였다. TT일 때는 T다 했고 TF일 때만이 F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truth 테이블을 다 썼습니다. 음량만 볼 건데요. Q를 쓰게 되면 이 녀석의 전체 부정을 그대로 뒤집어서 착 다 쓴 것뿐이죠. FT, FF로. 나피도 여기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되 뒤집어서 FFTT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이면에 대한 결합자를 테이블로 써야 되니까 우리 이제 암기한 걸로 한번 써볼까요?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true였으니까 딱 썼습니다. 가정 false면 true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TT일 때는 T였죠. 썼고 TF일 때만이 F니까 결국은 얘의 결과값은 TFTT가 된 거고 왼쪽은 TFTT가 된 거니까 결국 정확하게 동치명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다 증명이 된 거예요. 대우법 대우는 항상 항진명 그러니까 동치명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해볼 텐데 요거 한번 시간 되는 사람은 테이블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지금 적어놨냐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는 0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A,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B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명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음영 이유를 한번 왜냐면 PQR이 지금 3개니까 TF, 그러니까 2개로서 따져주면 2의 3승계가 나오니까 총 8개의 시스템이 나오겠죠. 이진법으로. 그래서 P라는 게 T 4개랑 F 4개 있었고, Q라는 것은 T 2개, F 2개, T 2개, F 2개 이렇게 있었고, R라는 것은 T, F, 이렇게 다 한 개씩 갈라주면서 일단 다 적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5월에 대한 명제 진리값은 한 개만 true가 되면 충분했었죠. 그래서 TT일 때 당연히 더 true고, T가 한쪽에 있으니까 T고 오른쪽에 T가 있으니까 true고 둘 다 F니까 이번엔 F 맞죠? 양쪽에 T 있으니까 T고 왼쪽에 T 있으니까 T고 오른쪽에 T 있으니까 T고 둘 다 F니까 false입니다. 그래서 5월에 대한 이제 이 전체의 진리값이 지금 나왔고 그럼 이제 P와 대응해서 이 빨간 색깔 5월에 대해서 이면에 대한 진리값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쉽죠? 가정 false면 볼 것도 없이 다 뭐죠? 가정 false는 무조건 true, 그렇죠. true죠. 다 true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TT는 전부 다 T죠. TT 썼습니다. 그 다음에 TT일 때도 역시 T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true 됐고 TF일 때만이 맞죠? false였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대한 이 녀석에 대한 진리값을 지금 다 표현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P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썼어요. TTT, FFF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not Q는 지금 기존에 2개씩 쓴 거 TTFF, TTFF 이거를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FFTT, FFTT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AND에 대한 결합자 키가 크고 잘생겼다. 둘 다 T여야만 T인 명제죠. true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둘 다 T인 경우 그 다음에 한 개라도 F가 있는 녀석이니까 다 F가 될 거고 이때는 한 개라도 F가 있으니까 다 F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이란 것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 그대로 붙였어요. 맞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면에 대한 진리값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결론이거든요. 빨간 색깔. 그러니까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R이랑. 자, 이면에 대한 진리값은 가정 false일 때는 다 true니까 볼 것도 없이 F일 때는 TT, FFF 밑에 있는 건 TTT 이렇게 되고, 그 다음 T가 있을 때는 T고, TF일 때는 F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라인별로 보시면 T 맞죠? 예, 음력만 보시면 T 3개, F 하나, T 4개, T 3개, F 하나, T 4개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개 완전히 같은 명제고, 아, 이건 옳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목표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라는 거, 우리 방정식에서 쓰는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이 말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라고 힌트를 드렸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이긴 어려우니까 P이면 Q 또는 R인 걸 보이고 싶을 때는 P이고 Q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R이 R일 수밖에 없다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AB가 0이고 맞죠? A가 0이 아니라 하면 B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자, B라는 것은 1B로 볼 수 있죠. 곱셈 항등원. 1이라는 것은 곱셈 여건에 대해서 A분의 1 곱하기 A로 볼 수 있고, 얘는 곱셈 결합 법칙에 의해서 AB 바꿔낼 수가 있고, 가정에 의하면 지금 AB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든 0을 곱했을 때 반드시 0이 된다는 게 2가였으니까 결국 0을 만족함으로써 따라서 B는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마에 의해서 요거죠. 요 명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증명된 거고,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AB의 곱셈 여건이라는 뜻입니다. 왼쪽은 AB의 곱셈 여건은 각각의 여건의 곱과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위에 있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대우법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우법이라는 것은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P이면 Q or R 이라는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봅시다. 얘를 대우를 취하게 되면 Q or R이 아니면 대우죠. not P인데 얘는 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드 모르간에 의하면 not Q이고 not R입니다. 이건 같은 명제기를 not Q이고 not R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얘가 부정하게 되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AB가 0이 아니다 보이면 충분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미 사실인 거예요. 지금 대우법에 의해서 3바이 대우법에 의해서 AB가 0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는 지금 AB의 곱셈 여건이 존재한다는 존재성을 밝히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결교항의 곱셈에 대한 8번을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건. 그래서 AB의 여건이 존재한다 이제 먼저 밝혀놓고, 이제 AB의 곱셈 여건이 예임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B랑 곱해가지고 이 녀석 곱해가지고 뭐 주황색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주황색 박스 곱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서 1이 나오면 얘는 AB의 곱셈 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결합법칙, 곱셈 교환법칙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이고 1이므로 성립하네. 그래서 AB의 곱셈 여건은 A의 여건 곱하기 B의 여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공리 체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은 순서 공리를 줍니다. 원래 릴레이션도 주고 순서 관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등식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수 3분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실수에 대해서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는 게 첫 번째 공리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성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인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면 합했을 때 양수다. 이게 첫 번째고, 곱해도 양수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 성질로 외우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3번 A, B, C, R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이 C라는 걸 더했을 때 뭐 얘가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습니다. 부동 방향은 그대로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 됐죠? 자, 나 이제 양수와 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A가 B보다 크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 늘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인 건데 A 빼기 B가 양수일 때 이때 우리가 이거 넘기는 것처럼 보잖아요. A는 B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가 원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 공리에서는 이런 거밖에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얘로부터 지금 얘를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건데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B보다 작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때는 넘겨버리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정의합니다. 혹은 B는 A보다 크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를 A를 양의 실수 양수라고 하고 A가 음수일 때는 A를 음의 실수 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A가 마이너스 A는 음수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이다. 당연한 것 같겠지만 A가 양수라고 하면 A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면 순서공리 3번에 의하면 어떤 수든 더하게 되면 부동방향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법칙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양변에 딱 더해주시면 왼쪽은 아까 실수공리 덧셈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4번이었죠. 0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덧셈에 대한 항등화 3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0이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밑에 녀석도 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아실 거고. 자, 기본 정리 몇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A보다 크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부동방향이 바뀐다라고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럼 얘를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C라는 것을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라고 두고 순서공리 3,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C를 양변에 더해버리면 요 그대로 만족하죠. 근데 얘를 이제 그대로 C 대신에 환원시켜가지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결합, 교환 적절히 쓰면 얘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우변도 얘 날아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끝났죠. 이렇게 공립을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추이적인 관계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자, 이렇게라고 했을 때 1나 1에 의하면 얘 정의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로 무조건 돌려야 돼요.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순서공리 2에 의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 다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양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더해도 양수니까 성립한다. 근데 얘는 실수에 아까 법칙에 의하면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부등식 정의에 돌리면 C가 A보다 크다 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A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 또한 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순서공리 1에 의하면 3분법에 의하면 A라는 게 0 또는 A 실수를 아무렇게 들고 오면 양이거나 음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경우가 나눠지는 거죠. A가 0이면 A 제곱은 곱셈에 대한 아니면 어떤 수든 0 곱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다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순서공리 2에 의하면 같은 수 곱해도 당연히 또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음수면 1 다 앞에 의해서 1 다 앞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라는 걸 보였거든요. 여기 보이죠? 요걸 쓰는 거예요. 다에 의해서 얘가 되는 거고 순서공리 2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더 곱해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아까 우리가 했었어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얘는 A 제곱이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기 성립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A가 이제 1이 돼버리면 1제곱이 1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수한 케이스인데 만약에 1하고 이제 0이 같아 버린다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1하고 0이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결국 실수라는 것은 0인 한 점 집합밖에 안 된다는 건데 아까 우리 이런 거는 논외로 하기로 했으니까 모순이 되는 거고 따라서 1은 0이 아니므로 A는 1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수면 역수를 취해도 곱셈의 역수도 당연히 양수다라는 건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지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죠. A가 양수면 A가 난제로인 탓에 우리 실수에 대한
곱셈 여건인 a분의 1이 존재하는 거죠. a의 여건. 그러면 앞에 있었던 성질들을 쓰게 되면 아까 전에 했었죠. 우리 제일 마지막에 실수해서 트루스 테이블 사용해서 했던 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1 곱하기 얘의 여건이고, 그럼 얘가 이제 0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얘가 어떤 수도 0 곱하면 0이 되는 탓에 결국 1은 또 0이 돼버리니까 모수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0보다 크다입니다. 같거나 크다인데 0이라고 해버리니까 모수 나온 거죠. 됐죠? 따라서 수소공리 1을 이제 쓰게 되면은 얘는 a 곱하기 a 제곱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다 해드렸어요. 그죠? 얘는 a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도 한번 천천히 보시고 연습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잔이는 왜 덧셈을 못하느냐? 수학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수학 교육도 사실은 늘 그 요목에 따라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너무 수학이 이제 어렵게 되면은 그 실생활 관련해 가지고 수학을 쉽게 해야 된다 해서 엄청 수학을 쉽게 가르칩니다.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든 늘 따라가는데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학력이 엄청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하가 되면 또다시 본질이 중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리 체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적인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러시아가 이제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백투더 베이직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기본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또 너무 기본 돌아가니까 자네는 왜 덧셈을 못하느냐, 왜 너는 1 더하기 0은 1인 걸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혼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1 더하기 0은 당연히 1이라는 건 아주 직관적인 부분인데 이걸 너무 수학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더 오히려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또 학력이 저하되고, 이게 늘 반복이 되는 어떤 사이클 같은 구조예요. 사인 곡선처럼. 지금 요즘 우리 수학 교육을 보면 back to the basic movement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도 지금 막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될 것도 아니고 기본 개념이 지금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은 뭐 상간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답이다 하고, 막 뭐 양치기가 답이다 하고, 오히려 이런 시험일수록 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지금 학력이 많이 저하가 돼 있고, 너무 그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수학 개념을 집중 안 하는 세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수학 자체를 안 보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백투더 베이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잠시 뭐 헛소리 좀 해봤고, 어쨌든 이게 이제 수학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